네, 신동아에 연재되는 이문열 작가의 소설 둔주곡 80년대. 여기에는 이번 11월 호에는 우리 현대사의 그 아나키스트라고 분류되는 학자,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그것을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인 이제 사람을 80년대에 이제 주인공이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제는 이제 같은 좌파, 이렇게 그 마르크시즘을 이제 따르는 뭐 북한과 이제 그쪽을 따르는 그런 좌파하고 아나키스트하고 같은 좌파지만 서로 이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러한 이제 좌파 그 아나키스트의 이 동양에서의 고전적인 아나키스트가 이제 예로 든 것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마치 그 현대의 용어인 것 같은 그 아나키스트와 같은 사람이 그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 얘기합니다. 한비자에서 우리가 태공망이 산동으로 갔을 때 바닷가에 살며 현자로 칭송받던 두,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형제, 자주인 형제의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천자의 신하도 아니고 제후의 벗도 아니다. 스스로 밥 갈아 먹고 살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며 아무것도 다른 이에게 빌고자 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받은 명예도 없고 임금으로부터 받는 복록도 없다. 벼슬할 듯 없이 스스로 일해 살아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살아가는 현자가 있는데, 이제 고전적 국가주의자이며 절대 왕권론자인 태공망이 이들 형제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현자를 죽인 이유를 묻자 태공망이 답하기를 그들은 천자의 신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의 신하로 쓸 수도 없고 제후의 벗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또 스스로 밥 갈아먹고 스스로 우물을 파 마시며 다른 이에게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상을 주어 권하거나 벌을 내려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위로부터 내려지는 명예를 원하지 않으니 비록 슬기롭다 해도 쓰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임금이 내리는 녹봉을 받지 않으려 하니 또한 어질다 해도 공세우기를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벼슬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스려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을 맡지 않겠다는 것은 충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키스트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태공망이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도 비록 현자이지만은 국가의 융성을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 응?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그 선정을 베푸는 국왕 천자를 제후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따르고 그런 사회가 돼야 이제 고대 이상적인 국가인데, 이게 전혀 이제 그런 걸 따르지 않는, 권위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니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본론 와서, 그럼 여기서 아나키스트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외국어 쓰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이제 번역하죠. 그런데 뭐 또 외국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정부주의로는 뭐 그 설명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자본 뭐 기타 뭐 어떤 권위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것이 아나키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러라고 해서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못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절대 자유주의입니다. 절대 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느 이제 그 간섭이나 그런 거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거.
근데 자유주의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우파 그 보수주의 여기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자유주의는 또 평등주의하고는 조금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되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이며 그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그 아나키즘은 모든 억압과 지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하면 이제 우파에서는 자유를 강조하죠. 특히 우파에서도 선명 우파에서 그러니까 민주보다도 자유를 더 많이 강조하고, 민주야 물론 다 좋은 거니까 다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고, 그래서 평등과는 다른 것인데, 이것을 이제 좌파 이제 적인 시각에서 우파적인 시각을 나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자유주의를 어떻게 보냐면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거. 이게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니까 이제 능력이 있고 모든 힘이 있는 자가 더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해서 큰 틀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약자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요인하는 것을 이제 자유주의라고 보죠, 좌파에서는. 근데 근데 이 아나키즘이라는 그런 절대 자유주의는 이런 것을 당연히 부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억압과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절대자를 붙인 거로 다른 겁니다. 원래 용어의 모순이 좀 있기도 하죠. 자유라는 거 말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포함이 안 되니까 그냥 자유주의라면 어찌 보면 또 상대 자유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강한 자하고 능력 있는 자는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 옛날 영화에도 성공한 자만이 자유롭다. 성공한 자, 그러니까 사장은 출근 뭐 11시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에 해도 되고 자기 할 일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일반적인 자유주의가 상대적 자유주의라면 절대 자유주의. 그러니까 그 개인의로서도 절대 자유,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적으로 누가 억압받는 것도 없고 다 절대적으로 돼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이념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이거 뭐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절대 자유주의에서는 그러면 그 생산 방식과 생존법 이런 것들을 기업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자꾸 억압 구조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또 상당히는 그렇지 않죠. 젊은이나 혹은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생활의 방도를 찾기 힘들고 그러는데,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면은 그 위에서 지시하는 일만 하고 일을 하면은 넉넉한 봉급을 받으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죠. 자기 혼자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어디서 폐지를 주면서 날품팔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장의 직공이라든지 그 큰 회사의 그 어떤 경비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된 월급을 받으면서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다 비록 이제 좌파적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이제 통제 제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서로가 묵인되고 서로가 합의한 거고, 그래서 생산 방식과 생존법을 지혜를 얻는 건데, 근데 이 절대 주의라고 해서 모든 이가 다 지배와 억압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무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말한 그런 이제 바닷가에 사는 그 한비자에 나오는 선자 같은 사람, 혹은 또 근대에 말하는 그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아직 지식과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 때 어떻게 풍족하고 인간답게 이제 그 넉넉한 삶을 그렇게 쪼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뭐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아나키즘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압이 없는 거, 서로 협동농장 협동하는 삶이 되어도 억압이 없다. 이런
그런 것이 아나키즘이다. 뭐 이렇게 아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나키즘이란 것은 절대자유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상당히 진보돼 있고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하고 그리고 특히 다 현명하고 다 착하고 다 양심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면서 간섭받지 않고 일하고 이 사람이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걸 옆에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뺏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절대 자유주의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벌써 억압구조가 생긴 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걸 이 사람이 그 부당하게 뺏는 걸 어떻게 이 사람도 힘이 돼 있기 때문에 뺏었죠. 혹은 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속역가뒀거나 그럼 그보다 더 강한 이 사람이 사기죄를 간파한다든가 사기 수법을 간파할 지혜가 있다든가 혹은 이 사람이 힘으로 뺏는 걸 통제할 수 있는 더 힘이 강한 사람 제3의 더 강한 자가 이걸 통제를 해야 되죠. 이렇게 뺏는 걸.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이 더 강한 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아나키즘은 이걸 부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런 사람 자체가 없어야죠.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그냥 훌륭하고 이제 군자의 급으로 다 올라간 사람들 간 그런 것을 얘기하죠. 제가 먼저 다른 이념과 영혼 그런 이제 강좌에서 사회주의 혹은 이제 무정부주의도 아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아나키즘도 모든 사람들이 군자가 되면은 사회주의도 가능하고 무정부주의도 가능하고 아나키즘 절대 자유주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게 제가 말하는 원론적인 이제 분류의 좌파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현실 사회보다 모든 사람들의 지적 양식, 모든 현명함, 영적 성숙도 모든 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나키즘이죠.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좌파입니다. 그리고 극좌파입니다. 우리의 현실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뭐 이런 노래가 있듯이 전부 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그렇게 된 걸로 이미 된 그런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들 보면 또 좌파 혹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아나키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이 책에 나오는 그 이문열 작가님 소설에서도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 한배에 나온 한배에서 뭐 한배에 나온 게 아니라 한 가족에서 배달은 형제 어쨌든 간에 아나키즘과 그 공산주의 저 그냥 일반 보통 말하는 좌파 이런 쪽이 이제 서로 화합이 못한다 이거 그런 얘기도 하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특별히 소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사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현실 좌파라고 이제 이름을 짓겠습니다. 현실 좌파, 현실적으로 좌파라고 현실을 딛고 서 있는 좌파들.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 좌파는 그럼 왜 그 마나키즘과 다르냐? 이 사람들은 순수 좌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 좌파라고 진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보수니 뭐 자유 시장 경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당하고 지고 있는 겁니다. 바보 같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할 때 현실 좌파가 이 현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주장은 뭐냐면 당신들 말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 이제 아나키즘으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이 아주 높아졌을 때 그걸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는 걸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한 사람도 착해 보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하게 나아가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비판하는 게 기껏해서 위선을 주장한다. 현실을 잘 모른다. 그 정도만 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뭐 시장경제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돈만 날고 나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강하게 그냥 단순하게 밀어붙입니다. 이쪽 이제 자본주의 그런 쪽 사람들은 아주 복잡하게 그냥 위선이다. 말은 옳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 하지만 이쪽에서는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당신은 나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비주류 그 현실 좌파가 이렇게 사회 공산주의 이런 이제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런 것입니다. 현실 좌파를 주장하는 그 현실 좌파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순수한 이념으로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뭉텅이로 민족 갈등 이제 정식으로 중국처럼 뭐 다민족 국가,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든 순수하게 뭐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 조합하는 사람은 비주류의 어떤 집단입니다. 민족으로 치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그 미국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백인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독립 전쟁을 해서 그 가치를 세워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국 초기엔 아무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야 이제 해방되고 차차 인권을 찾은 흑인 이제 민족들 그런 사람들과 기타 이민자들 미국의 전통 가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그럼 비교적 계획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냐면은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자유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들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자유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상류층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오히려 왜냐하면 공정한 성적으로 따져봐도 성적이 더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나라 사회의 그 문화에 덜 익숙하기 때문에 그 교육제도는 그 나라 사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네,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이제 소수민족 할당, 기타 계획경제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하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미국은 민족이 노골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위주가 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흑인들이 위주가 되는. 그래서 이민자를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류 백인을 50%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도 기존의 어떤 그 제도로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바꾸려고 하죠. 그래야만 이제 여태까지 비주류였던 사람들도 이렇게 그게 더 이제 유리하게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과도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 좌파 세력이 그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마치 순수한 좌파들이 순수한 사회주의 민족 공산주의 아주 의도로 순수한 현실을 모르는 의도로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뭐 일반 모르는 이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성은 비교적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은 결국 착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다.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력은 밀리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거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뭐 인종별로 이렇게 외모로 두드러진다고 해서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주류 민족은 당연히 그 한자 문화와 그런 이제 지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한족이라고 분류되지만 그런 말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그 지식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대다수의 중심 민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뭐 한족이 90% 4% 것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이제 전통 주류민족이 한 5, 60%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혼혈 돼가지고 북방의 어떤 그 한자를 쓰지 않은 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살고 이렇게 그런 족속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 소수민족은 이제 오지에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미국 문화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까 95%밖에 안 되는 사람들 뭐 설령 독립운동 한다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솔직하게 그렇게 막 민족들을 나눠서 뭐 60%, 30, 50%, 30%, 20% 이런 식으로 민족을 나눴다면은 뭐 무슨 또 그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힘들죠.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수도 안 되는 티베트 위구르들과 가끔 이제 문제를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은 그 청나라가 이제 비록 시작할 때는 그 비주류 그러니까 북방에서 이제 왔지만은 주류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왕족으로만 있었고 그 일반 민중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식계층으로 뿌리 박은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노골적으로 그 특권을 이어받지 않고서는 그 청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것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족 국가가 되는가 했는데 소문에 의해서 그런데 모택동의 그 이제 공산혁명은 사실상 한자도 없애려고 했고 기존 문화도 문화혁명으로 많이 없애려고 했고 전통적인 문화국가가 아니라 거기도 역시 비주류 민족에 의한 이제 뒤집은 거죠. 혁명이 바뀐 거. 프랑스와 중국 같은 곳이 전통 주류 민족을 뒤집어 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냥 혁명적으로 투쟁적인 것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직도 비주류가 이제 민족,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신라 고려화에서 이어오는 그런 이제 한자 문명을 2000년 이어온 민족이 우리가 이제 한국 민족이지만은 조선 시대에 비한자 문화권이 이제 북방 여진족을 병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조선 시대 동안은 하층민으로서 많이 서름을 겪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그들의 특성을 살려서 전통 지식교육 체제로는 그 상류층 올라서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자와 그 어떤 교육제도 이런 것을 자꾸 평준화하고 개혁 바꿔가지고 그 과도기적으로는 계획경제식으로 자유경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래야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좌파는 이런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절대자유주의 이런 쪽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어떤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지 현실에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집단을 가지고 당신들이 우파다 좌파다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런 편을 뭐 편의상 그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뭐 쉽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현실 우파 현실 좌파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적인 이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미국 같은 예를 미국에서 보이는 그런 대립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미국 같은 미국은 그러니까 그걸 아마 하나리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그 국내에서의 어떤 그 파벌 부류 갈등은 다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친러시아파, 친유럽파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한 대립 우리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배우기라고 진짜 미국이란 그 예를 보여준 겁니다. 외모가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그 부류의 차이가 그들은 이제 드러나죠. 그 투쟁 차이가 우리는 미국의 그 주도권 전쟁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 민족이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혹은 이제 주류 민족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국가 나라의 노래 거기서 봐도 그냥 전부 국가를 찬양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프랑스, 중국, 남미의 여러 나라 이런 쪽은 어떤 전통적인 그 지배 체제를 뒤집어 엎은 거기 때문에 이 비주류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정식으로 주류가 된 거죠. 가령 미국으로 치면 흑인이 지배계급으로 완전히 된 거, 남아공의 소수 백인이 다수 흑인을 한때 지배했듯이 미국도 그런 법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죠. 전통 주류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보다는 그런 좀 투쟁적이고 좀 리버럴, 좋은 말로는 리버럴하고 그런 이제 여진족의 어떤 최근에도 그냥 우리 도로명주소 그렇고 나라 가치관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유목민 형식으로. 사실 동양권은 중국이 특히 그렇듯이 소수 유목민이 다수 농경민, 문화민족을 지배했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중국에서도 원나라, 청나라 뒤집은 적이 몇 번이 있고 중국은 현재 이제 중국은 약간 혼합적으로 한때 뒤집었지만 다시 또 뭐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짬뽕이 이제 섞여 있고 지금의 중국, 공산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 한국도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르고 하여튼 그래서 요점은 결론은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절대자유주의 이것이야말로 진짜 순수한 좌파고 그것은 이제 그것이 현실에 어긋나는 우리 지금의 현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통제를 안 받아도 이렇게 서로가 인간답게 살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좌파 현실을 넘어서는 극좌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소위 뭐 북한이나 그런 쪽을 극좌라고 하는 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정부의 통제고 어떤 전제 체제 그러니까 어떤 봉건 체제로 돌아간 거지. 그것은 절대 뭐 폭력 극우가 이제 극우파가 인간 세상을 이제 동물과 비슷하게 봐서 이제 폭력을 좀 쓴다고 해서 폭력을 쓰는 거라고 이제 극좌파 이건 아주 단순한 이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 그런 쪽은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 극좌파는 아나키스트 그런 사람들이고 현실 좌파는 그냥 어떤 부류 어느 부류를 대변하는 그리고 부류가 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의 현재까지 비주류로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그런 부류들이 자기들이 전통 지식 문화 경쟁 그런 사회에서 이제 자유 경쟁으로 이기기 어려우니까 어떤 계획 경제와 어떤 사회주의 그런 비경쟁 체제에서 과도기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회의 지분을 얻고 결국에는 교육제도도 변혁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목표는 결국은 자기들에 맞는 체제로 그 나라 사회가 바뀌면은 결국 자유경쟁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주류로 다시 올라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류 경쟁의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좌파는 그러니까 이념적인 걸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고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아나키스트니까 하여튼 아나키스트는 그 현실 좌파와는 좀 거리가 있는 순수한 극좌파, 진짜 좌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것입니다.